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도 우리 임동섭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상가주택 건물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가주택 건물을 통째로 살 수가 있는 물건인데 2억 초반에 물건이 나온 게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물건으로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한번 돼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나왔다는 건데, 그 물건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초반대에 통건물을 살 수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시골 깡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보면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도심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에 위치한 그리고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통건물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한번 같이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사건 번호는 2020타경 12228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설린동이라는 동네로 들어가고요.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린주택이라는 게 상가주택이라는 거예요. 일부 층은 상가, 나머지 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물이 이런 상가주택 건물이죠. 그쵸.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밑에 세를 주고 위에서 주인이 거주를 해도 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의 건물 아니겠습니까? 세를 받으면서 또 거주지도 해결하는 그런 건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건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임대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거주지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물건이 될 텐데, 토지 면적은 좀 작아요. 토지 면적은 20.6평 정도 되는 물건이고, 건물 실평수 같은 경우는 약 한 63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관전평가 금액이 2억 4,300만 원. 사실 이건 빌라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데 건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서울 시내 빌라만 해도 2억 5천짜리 사실 요즘에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 예정 지역 이내 어쩌네 그렇게 이제 묶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4억 5억대로 넘어가는데도 수두룩한데, 지금 통 건물이, 그것도 수도권에 위치한 통 건물이 2억 4천대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좀 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또 상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들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 임대를 놨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그렇죠. 건물이기도 합니다. 참 재밌게도 저번 시간에 저희가 두 물건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상가 물건? 그거보다 임대 수익률은 이게 더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임대 사업을 한번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셔도 좋은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기다리면 또 좋은 물건들이 항상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좋은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각 물건에 대한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건물이 중요한데, 건물 같은 경우를 같이 한번 봐보시니까 총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약 19.5평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3층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도 한 19.5평 정도 되다 보니까 층마다 거의 한 20평 정도 되는 그 3층 건물이라고 하면은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네, 진짜 건물이 토지 면적에 대비해서 높게 올라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알차게 지은 건물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나름대로 이제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알차게 지은 건물 같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옛날 건축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꽉꽉 채워서 지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오래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다시 못 짓습니다. 또 요즘에는 주차 대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옆에 주변 상가나 거리에 그 조망권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다닥다닥 붙여서 그렇죠. 그냥 지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대로 알차게 꽉꽉 채운 이거를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리모델링 하면은 더 좋은 수익을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용 승인일자를 보니까 19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연식은 거의 한 40년 정도 된 건물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서 신축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운영하시면은 더 좋은 그런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건물이 나온 건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옛날에 지어진 건물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붙어서 지어져 있죠. 사실 요즘 건축법으로 한다면 절대 이렇게 못 짓습니다. 옛날 건축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는 건폐율이라는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어요. 건물 간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붙여서 지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평수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이런 건물이 임대를 놓는 입장에서는 꽉꽉 차 있으니까 좋은데,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화재가 났을 때 옆 건물에서 화재가 나도 금방 옮겨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 이렇게 지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되는데, 확실히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붙어가지고 한 건물처럼 보이게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를 가끔 봤는데, 이 인천이라는 지역에 아직도 이런 건물이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한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층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해장국집하고 호프집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두 개의 용도로 지금 임대를 놓고 있고,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를 한번 봐보니까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죠. 센트럴시티라고 하는 이제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고, 나머지 3층 같은 경우는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참 2억 초반 물건치고는 알짜 물건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건물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물건이 나온 게 이 건물 이렇게인가요? 그렇죠.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계단실이고, 네. 계단실까지 해서 요 3층까지가 건물이고, 요 옆에 있는 건물은 남의 건물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상가 건물처럼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쪽이 주인이 다르고 이쪽이 주인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쪽 왼쪽 부분만 경매로 나왔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건물 통이 아니라 얼핏 보면은 좀 착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엔 다 건물 이렇게 지었었거든요. 보니까 저 이런 건물인데 이게 다 나온 게 아니라 요것만 나왔다라는 거. 그렇죠. 그 부분만 나온 그런 물건인데 1층 일부를 한번 봐보니까 이렇게 해장국집하고 이제 호부집이 들어와 있고, 계단은 정말 좁아요. 옛날 건물들이 원래 좀 네, 계단이 좀 맞아요. 좁지 않습니까? 만약에 술집 같은 게 2층에 올라가 있었으면 좀 위험할 뻔했어요. 그렇죠? 자, 2층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양 사무실,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놓을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근데 3층 같은 경우 올라가 보면 이렇게 주택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 10평 쓰면 20평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옥상 올라가 보면은 이 옥상 부분까지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알짜배기 물건이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들이 다 붙어 있는 건물들인데 필지는 다 나눠져 있고 건물 소유자들도 다 나눠져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저 정도 물건이라고 하면 아 이게 완전 도심지에서 벗어나거나 교통하고는 거리가 좀 먼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위치가 또 나쁘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해당 물건에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 바로 앞에는 인천역이 소재하고 있는. 네, 그렇죠. 네. 지금 수인분당선과 인천역 나름대로 더블 역세권에 그렇죠. 위치한 건물이네요. 더블 네. 역세권 건물이고,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구가 이제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고, 이쪽 이제 상업지죠. 네네, 상업지가 그렇죠. 가깝고, 역하고는 야 이 정도면 거리가 정말 가깝죠. 또 뭐 길 하나 건너면 다시 이제 지하철역이기도 그렇죠. 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상 플랫폼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옛날 항구들을 리모델링 그렇죠. 해가지고 또 문화 공간 이런 걸로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려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어떻게 본다면은 구도심이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여기서 구도심을 테마 거리화시키고 이쪽 항구를 공원식으로 조성한다면은 유동인구가 이쪽을 통해서 많이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 인천역 출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그렇죠. 간다면은 또 사람들의 동선으로 봤을 때 상가로서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유인력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점, 그 다음에 철도가 바로 옆에 소재한다는 점. 거기 이제 3층 건물이다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도로도 참 좋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유입객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대한 미래 가치도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물건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월세 수입도 꽤 괜찮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투자하고 장기간을 바라본다라 하더라도 중간에 얻는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은 투자하실 때 조금 피로도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대출을 받아서 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뭐 수익이 그거 대출 받는 거 이상으로 들어와 줘야지 그렇죠. 어느 정도 보존도 되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세금도 계속 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수익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보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월세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건물의 월세가 또 나쁘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인데 뭐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건물에서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자, 임대 수요 한번 같이 한번 봐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1층 1분의 해장국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장국집에서 한 달에 나오는 월세가
한 60만 원 정도, 보증금 1,000에. 아까 노가리 호프집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호프집 같은 경우는 보증금 500에 월세 한 40만 원 정도. 1층에서 빠져나오는 월세만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2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분양 사무실 같은 경우는 2층 전체를 사용하는데 550만 원의 월세를 내다 보니까 이 조그만 건물에서 한 달에 나오는 보증금과 월세 합계액이 2천에 150만 원. 근데 그 물건이 2억 4천 정도에 나와 있다고 하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훌륭한 물건인데, 여기 임대료에서는 또 뭐가 빠져 있냐면은 이 3층 주택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빠져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만약에 이 3층을 전세나 월세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임대 수익률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층짜리 건물을 사실 수 있는 물건치고는 임대 수익률도 좋고 역하고 접근성도 좋은데 옆에 또 유입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하다 보니까 미래 가치도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가 건물들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가격 대비 임대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매력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직접 입찰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하면 안 되죠.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 설정 일자는 99년 1월 1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이거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인수되는 권리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런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인수되는 그런 권리는 없고 매각으로 인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위로 올라서 임차인 한번 분석해 보면은 사업자 등록일자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다 2000년도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다 보니까 다 대항력이 없죠. 특히나 이제 해장국집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자가 아예 안 나오는데, 일단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 자체가 돼 있어야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등록 자체 안 했다라고 하면 어차피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에도 하자가 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인데, 여기 보면 3층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전입일자 1974년도에 들어온 분 같은 경우는 건물의 주인이 본인이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분은 아니죠. 권리관계에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인데, 굉장히 알짜 물건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인천 한번 가보셔서, 여기 또 월미도가 가깝거든요. 가서 물건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월미도도 한번 구경하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권리관계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건물 자체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뭐 근저당 일자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들이 어떤 권리관계를 뭐 주장할 명분이 없는 뭐 그런 건물이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대항력 얻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권리관계도 깔끔한 그런 물건이 굉장히 소액으로 나왔다. 여러분들도 건물주가 되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린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하고도 또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물건 같은 거 사게 되면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상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주택수 하나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물건을 갖다 추가로 취득하게 되시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신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현명하게 접근 한번 해보셔야지 올바른 투자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주택을 또 말소시키는 방법 같은 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택수 하나 잡아먹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거스리신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 부분에 대한 걸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3층 올 근생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집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집 주인이 어차피 이제 강제 퇴거 당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근린생활시설로 그냥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또 상가 건물로 활용을 한다면은 또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오히려 이 주택을 갖다가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게 조금 더 쉽고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2종 근생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1종 근린생활시설 정도까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해 보이니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다양하게 또 활용이 가능하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쪽이 옛날에 인천의 구시가지 아닙니까? 항구 쪽.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지도에서 얼핏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근대사 박물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대화 거리로, 아마 테마 거리로
조성이 된다면은 관광객들의 유입. 지금 근대화 거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군산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 항구 쪽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인천에서도 아마 테마 거리로 조성하고 그런다면은 이 항구랑 연결해서 분명히 좋은 관광지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은 또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또 낙찰을 받은 뒤에 올 근생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수익을 도모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역 바로 길 건너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시 오늘도 임동석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미래 가치 있고 가격 대비 또 수익률도 좋은 그런 물건을 소개해 주셨네요.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사기가 조금 꺼려지실 수는 있지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이 아마도 개발이 될 것 같으니 주변이 개발되면 건물의 가치, 땅의 가치도 오르기 마련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대한 가치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률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건물을 갖다가 주택 부분을 갖다가 상가로 용도 변경했을 때 임대료가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건물을 최유효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수단으로 용도 변경을 어떻게 잘 시켜주느냐, 그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그렇죠. 건물의 가치는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 좋은 물건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